강주민주화 운동 그 영상을 진짜 많이 보여줬어요. 북한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시기가 바로 선거철이에요. 그쵸. 이렇게 북한에서 초상화 닦을 때 걸레를 닦으면 북한 잡혀가잖아요. 네. 초상화 걸레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걸 정성컬레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북한에서 받아왔던 그 세뇌 교육은 약간 모래성 같은 거예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탈북 스토리를 좀 가보죠. 누가 먼저 탈북했어요? 보통 우리 은정 씨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온 가족을 데려오는 이런 효녀가 저는 못 되고요. 언니 대신 지금 돈 많이 벌어서 많이 효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부모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아버지가 먼저 갔어요. 그리고 오빠가 가고 그 다음에 어머니 저 이렇게 한 사람씩 한 명씩 다 따로 왔어요. 아버지는 무슨 일 하셨었는데? 사실 북한에서 저는 아버지에 대해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뭐 우리 세대가 아버지랑 그렇게 친하진 않죠.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살진 않았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래서 조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버지 인생에 그때는 그러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건데 보니까 25살에 우리 아버지가 입당을 해가지고 그냥 초고속 가장 어렸을 때 그 입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25살이면 진짜 빨리 했네요. 25살인가 24살인가 이때 했다 그래. 아무튼 굉장히 빠른 나이에 젊었을 때 얼마나 더 충성분자였겠어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호위국에서 지금 이렇게 팔에 호위국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도 지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 호위국에서 입당하고 제대를 해가지고 청진에서 버스 공장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세포비서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시의원을 했었대요. 청진시에. 저 몰랐어요. 와, 대단하시다. 시의원도 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에 90년대 한 초반쯤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외화보리 쪽으로 돌았어요. 이제 외화보리 기업소에서 거기서도 세포비서 하면서 외화보리도 북한은 세포비서가 있어요. 모든 말단 조직까지 다 이렇게 당비서가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탈북이라는 거를 결심을 하게 되신 거죠. 근데 그 중국 대방하고 어느 정도 이제 거래를 하면서 아마 좀 생각을 이제 굳혀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때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 강주민주화 운동 그 영상을 진짜 많이 보여줬어요. 북한에. 우리 아버지도 엄청 봤더라고요. 저도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많이 봤어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 시위하는 영상들 보여주면서 남조선 못 살 때다 라는 것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TV에서 그걸 꽤 많이 방영을 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쟁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 그때 깨셨네? 그 아버지 어렸을 때인데 아버지 반동이에요? 이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알고 계셨고 그거를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좀 깨우친 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네요. 그때 그 얘기 할 정도면은. 근데 지금도 되게 이렇게 말씀도 잘하지만 이렇게 사회나 세상을 보는 것들이 달라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 체계와 구조를 이해하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97년인가 8년인가 그때쯤에 아마 아버지가 가셨어요. 근데 아무 말 없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몰랐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한국 와서 알게 된 건데 어머니한테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딱 4년만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냥 없어진 줄로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가셨는데 뭐 알겠지만 북한에서는 이렇게 탈북을 해가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류에 행불이라고 남아요. 근데 이 행불이 몰라요. 왜냐면 다들 뭐 대거리 장사도 떠나고 먹고 살기 위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언제 어디 없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시기가 바로 선거철이에요. 그쵸. 이 선거철에는 다 이제
가구조사가 싹 다 들어가니까 그때 그 선거철에 없는 사람은 그때 서류에 행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가장 안 좋은 토대가 반역자 외에 행불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런 행불자들은 어디 가서 언제 나라 팔아먹을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은 그동안은 그렇게 토대가 나쁜 집안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행불자로 분류가 되면서 바로 완전히 토대가 안 좋은 집안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전에도 먼저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굉장한 교육에 자식들에게 아주 열성분자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민학교, 고등학교 다 모자위원장이었어요. 아, 어머니가. 학부형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북한에서 뭐였냐면 그 김일성 영예상 수상자예요. 탈북민 중에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리 극성을 갖고 계셔도 따라줘야 되잖아요. 오빠가 공부 잘했나 봐요. 저희 오빠는 아주 이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기억에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봤고 북한에서는 제일 러시아 소설을 제일 많이 보는데 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러시아 사람 이름이 얼마나 길어요. 스바로스키, 뭐 이렇게 길어요. 그 이름을 계속 앞장을 다시 번져가면서 이 사람이 누구였던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오빠한테 맨날 자기 전에 오빠 뭐 옛말해줘 이러면은 그 책 본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고 얘기를 해줘요. 스바로스키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근데 진짜 남매가 사이가 엄청 좋았네요. 옛말해달라고 할 정도. 돈 안 좋았거든요. 맨날 싸우고. 저도 싸웠어요. 그래요? 정말 뭐 진짜 눈 뜨면 싸운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야기 듣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오빠한테 옛말 해달라고. 북한 옛말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옛말에서 그러면 책 본 얘기 옛말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지어내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들어도 거짓말이야. 어린 나이에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근데 그 거짓말을 30분을 이어서 계속해요. 진짜 잠들 때까지.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오빠가 머리가 진짜 좋았네요.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오빠를 공부를 시키고 숙제 검열도 오빠만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 영예상을 했고 94년도 김일성 죽었을 때 저희가 뭐 충성의 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북한에서 초상화 닦을 때 걸레를 닦으면 북한 잡혀가잖아요. 네. 초상화 걸레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걸 정성걸레라고 하죠. 그 함이 이렇게 나무함이 있어요. 그 나무함 안에 오리털 같은 털 이렇게 문지털개 그 다음에 그 초상화 닦개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몇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초상화 함인데 그 함을 84개인가를 그때 김일성 죽었 그 나이에 맞춰가지고 그걸 학교에 증정을 그리고 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사회에서는 그래 그때는 우리가 뭐 큰 깨달음이 없었고 그렇죠. 그쵸. 그냥 그 사회에서 배워준 그게 전부잖아. 대로 배워준 대로 살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부모님의 열의도 있고 이래서 김일성 영예상을 받았는데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간부로 등용돼서 앞으로 그치. 이제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과정을 차곡차곡 밟은 거 여기서처럼 여기서 그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밟는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치. 북한도 그 과정을 밟은 건데 아니 이게 지금 뭔 일이야 글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래서 오빠는 완전히 이제 앞길이 막힌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자기 아버지 찾으러 중국 갔다 오겠대요. 이제 거기서는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사람 없어지면 다 중국 간 줄 아니까 그것도 국경이니까.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큰 줄 알았겠어요. 자기가 중국이 그렇게 큰 줄 어찌 알았겠어요. 저보고 저도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뭐 가면 찾을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오빠가 그 뒤에 다시 좀 있다가 탈북을 하셨구나. 탈북을 했어요. 그 오빠는 오빠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가서 뭐 잡히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그 안에서 우리 오빠도 갔는데 잡혔대요.
거기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김일성 영예상 수상자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럼 그 얘기하면서 난 당에 대한 충성심이 많은데 내가 설마 조국을 배반했겠냐. 나 그냥 아버지만 모시러 온 것, 아니 찾으러 온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구역당 그 청년과에 그 사로총과에 그때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영예상 수상자가 탈북했다. 어떡해. 그래서 사실 나는 그 엄마한테 말을 안 해서 저희 어머니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구역당 사로총위원회에서 한 3명인가가 왔구나. 집에 온 거예요. 이제 오빠가 이렇게 잡혔다. 우리 엄마 완전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어떡해. 막 이분들이 지금 뒤로 넘어가는 엄마한테다 대고 아이 그래서 그 영예상을 다시 반납하려는 거야. 영예상은 진짜 북한에선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아무나 못 받는 그 영예상만 받으면 600에 60이 된다 그래요. 쌀 600g에 60원에 국정 가격에 그 60원 돈이 평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떡하냐. 우리 엄마가 그걸 얼마나 공수를 들여가지고 만든 건데.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들 뭐 내놓을 때까지 안 가더라고. 집에 떡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졌어요?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와가지고 어머니 막 속상하신 건 알겠지만 이제 아드님 오면 그때 다시 돌려주겠다.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 이러면서 회유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살짝 이게 100% 확신은 안 드는 거지. 김일성 영예상을 수상 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함부로 못 대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줬죠. 그래서 그거 뺏기고 그리고 나서 오빠랑 아버지가 원래는 이제 그 중국에서 따로 있었는데 그 중국이 아무리 넓어도 사실은 탈북민들이 갈 곳은 거의 몇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북한에 잡혀가서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때 거기에서 그때는 탈북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때예요. 97년도 그때니까. 그래서 그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먼저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같이 지내고 계셨나 봐요. 오빠가 어느 날은 거기를 이제 탈북민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거길 갔나 봐요. 거길 갔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 길에 뭔가 아버지 비슷한 사람을 봤는데 놓쳤대. 아이고야. 놓쳐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예배 때 맞춰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앞에 그냥 계속 앉아가지고 아버지 찾겠다고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침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는 거를 딱 만난 거지 거기서. 아이고야 세상에. 그래서 그 목사님 도움으로 중국은 따로따로 가긴 했지만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거는 같이 왔어요. 오빠는 그러면 아버지 찾아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럼 뭐 만나서 돌아가자 말자 이런 실갱이는 없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아무리 세뇌 교육을 받아도 그러니까 약간 북한에서 받아왔던 그 세뇌 교육은 약간 모래성 같은 거예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표현 지린다. 중국이라는 사회를 보고 우리가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모든 세뇌 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건 한순간이고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오빠도 그걸 느끼셨구나. 당연히 느꼈고 그래서 두 분이 바로 같이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축하합니다. 1차 탈북. 그리고 아버지랑 아들이 왔으니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남자 둘이 왔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북한에서는 간부셨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런데다가 이 사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뭐 몸만 어른이지 다 아이 같은 상태로 두 분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새로 시작해 나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었을 테고 오빠는 오빠대로 또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열심히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을 데려와야 된다라는 그게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 3년? 중국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왔으니까 횟수로 4년이에요. 저희가 떨어져 있은 게.
가족을 데려오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이 한국으로 데려오는 가정이 아직 그렇게 루트가 막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뚫린 대량 탈북이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브로커, 그다음에 중국 브로커가 다시 북한 브로커. 근데 이 브로커가 되게 많아요. 한국인 브로커가 하나가 있었고 이 한국인 브로커가 조선족 브로커. 이 조선족 브로커가 다시 북한 브로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 이제 행동대장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집을 왔어요. 찾아온 거예요.